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고 자랐다는 권 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당당한 독신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안정적인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자신만을 바라보는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기로 약속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권 씨를 위해서 결혼 전 정관 수술을 했고 시댁의 반대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결혼 생활은 1년을 넘기지 못했는데요. 권 씨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잘못됐다면 법적인 절차를 받겠다는 권 씨에게 남편은 사실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고 권 씨는 이혼을 통보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깬 남편,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야,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아니, 자, 이 남편이 말이죠. 처음부터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 이걸 생각하지 않았었던 건가요? 네, 연애를 할 때는 권 씨만 있으면 아이는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포기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권 씨는 남편이 수술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권 씨 부부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자, 일단 오늘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해봤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벌써부터 반응을 막 보여주고 계시는데 좀 채팅창에 많은 좀 의견 좀 내주십시오. 자, 백 기자. 네. 이 권 씨, 그러니까 부인,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길래 결혼도 아이도 원치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네, 오늘 사연자 권 씨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집이 화목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 부모님의 웃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밖으로 좀 나돌았고 어머니가 권 씨를 돌보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됐습니다. 부모님이 늘 다퉜다고 하는데 급기야 권 씨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권 씨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너 때문에 내가 죽지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자주 했었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짐처럼 느껴졌었다고 해요. 하루빨리 독립해서 엄마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고단한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부인 권 씨가 그래도 잘 자랐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랐어요. 효도가 뭐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효도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뭐 장학금 받아가면서 대학교를 마쳤고 좋은 데 취직도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까지 했는데 이제 연애 부분은 조금 저기 아버지 때문에 그런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막 다가오면 밀어내고. 다만 얼굴이 상당히 좀 이뻤다고 해요. 사파도 좀 이쁘나요? 하여튼 이쁘기 때문에 20대 중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쫓아놓았는데 솔로였다라고 합니다. 예, 사파. 예. 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부의 연애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실제 사례가 이거 뭐 있습니다, 진짜. 근데 지난해 KBS에서 이와 유사한 이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해당 그 방송에서 진행을 하던 아나운서가, 남자 아나운서가 이게 축하할 일이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건 진짜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든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런 축복을 갖고 이혼할지 말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랬다 굉장히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어요. 다음날 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여성이 하는 건데 그걸 그 남성이 그냥 단순히 뭐 거기다가 이게 심지어 양 당사자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그게 뭐 축복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욕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가정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나도 누구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제대로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아이는 낳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또 그런 부분들 물론 뭐
요즘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결국은 본인의 개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팀장님, 그러면요, 이 부부의 연애담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아까 사파는 뭐 사파만큼이나 이제 아무튼 외모가 뛰어나서 네, 사파만큼 뛰어나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믿고 따가는 거예요. 어떻든 그 권 씨가 이제 거래처 직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거래처 직원인 남편이 척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모가 우리 백민경 기자님처럼 출중했다라고 인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호감을 표시하니까 나는 비혼주의자야, 결혼 안 할 거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거래처 다니면서 공을 들였던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는 친구로, 그다음에 썸 타는 남자친구로 연인으로 하면서 기다렸으니까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 비혼주의를 하더라도 남자가 정성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 남자 괜찮다 싶어서 남성이 프로포즈를 딱 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이 그 마음씨 너무나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오케이 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정관수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거죠. 예. 자, 일단 이 박 변호사님, 그럼 네. 이 남편도 뭐 결혼까지는 했어요. 비혼주의자였지만. 네. 그런데 이 아이 문제까지는 어떻게 극복을 못해서 그 부분 받아준 거죠. 그렇죠. 이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아이를 갖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지만 결혼하면서 우리 아이 얘기를 좀 밀어놨다가 나중에 남편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합의한 후에 나중에 가져도 될 거라 생각하고 일단 결혼할 때는 안 가지겠다. 울타리를만 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 씨 입장에서 이 남편의 일어나는 마음씨, 이 따뜻함, 이 배려심 이게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야, 그런데 이게 이 미혼 남성이 정관 수술을 받겠다고 결심하는 거는 정말 백 변호사님 이게 네. 진짜 보통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요. 정말 뭐 본인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 아이를 갖지 않아도 난 이 여성과 정말 평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 정말 그 결혼 전에 정관수를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이 여성 권 씨 입장에서도 이 남편의 저런 마음, 저런 태도 때문에 아 그래 진짜 이 남성은 날 아껴주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팀장님 그런데 팀장님도 이제 자녀분들 이제 결혼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사자 결혼 당사자들은 저렇게 뭐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생각을 뭐 합치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부모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부모들은 실제적으로 자손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했다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만약에 그 부부가 살다가 그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일부러라도 임신을 시키게 되면은 애가 생기면은 또 그 보호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이. 그리고 때문에 아마 인정할 거라고 부모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남편분이 부모를 설득을 못 시키고 오히려 야 그러지 말고 너가 임신시키면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악에서 설득 당했기 때문에 이 남편은 부모 말도 믿고 또 앞으로 보니까 자손도 필요하니까는 계속 임신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임신시켰다 하더라도 조금 여성분이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해를 안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부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안 돼. 아니 그 팀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그 아나운서가 했다가 네, 큰일 날 뻔. 욕을 났죠. 엄청 먹고 다음날 사과 방송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뭐 팀장님의 개인 의견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덜컥 임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결혼하고 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권 씨가 속이 좀 안 좋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다시 결혼 초로 돌아가 보면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아내와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관 수술을 했다고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단 남편에게 물어보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 저 수술을 해도 가끔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이렇게 남편이 처음에 잡아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하는 것 같았던 거죠. 그러면 어느 병원에서 했니?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한번 거기 가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니까 사실은 안 했어.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었어라고 이야. 실토하게 된 겁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이제 아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아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후에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아이 양육은 뭐 아이 니가 좋다니까 남편이 키우고 재산 분할만 받은 후에 이혼을 하겠다는 게 이 아내의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따져보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야, 정관 수술을 했다고 속인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자, 우리가 이혼을 하려면 민법상에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6호 사유가 대부분 해당하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딩크족, 정관 수술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만약에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 하는 거하고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좀 기망 행위를 했다고 보거든요. 또 권 씨 아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면 아이 부분이 또 정관 수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혼인 요소였다 그러면 이거는 남편의 좀 기책 사유가 좀 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내가 앞으로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신뢰 붕괴. 신뢰 붕괴됐고 아까 극단적으로 아이는 출산을 하고 아이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재산 분할만 받겠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본인의 신념이 굉장히 확고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혼주의를 넘어서 이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거 딩크족에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남편이 진심을 다해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 여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성 개인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이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것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 진짜 이혼 전문 변호사, 방송에 자주 나오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분도 그 아내분이 큰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엄청나게 또 욕을 먹었어요. 예. 그러니까 축복일 수 있죠. 축복일 수 있지만 이 여성에겐 아니란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는 말 그대로 이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게 행동이 맞다 틀리다 축복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